안녕하세요, 마스터 황입니다.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18살 때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요. 현재 제 나이가 27이니까 횟수로 10년 정도 이 운동을 해왔는데요. 운동을 매일 하면서 영양도 잘 챙겨 먹고 이렇게 제대로 운동을 한 지는 4년 반 정도 되었고, 그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 헬스장 가서 깔짝대는 정도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요,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요. 제가 헬린이 시절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거는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총 10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몸짱 연예인이죠, 권상우 씨, 그리고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로니 콜먼.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몸 중 한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 90% 이상의 여러분이 권상우 씨의 몸을 원할 거예요.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보디빌더들을 보면서 너무 징그럽고 크고 별로다, 나는 권상우 정도나 송승헌 정도의 몸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1, 2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 10년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허접한 몸이에요. 물론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많은 헬스 초보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면 권상우 정도의 몸은 한 1, 2년 빡시게 하면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웨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권상우 정도의 몸은 로니 콜먼의 몸을 꿈꾸며 운동을 매일 미친 듯이 최소 1년을 해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멋진 몸이 단기간에 뚝딱 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세상에 몸 안 좋은 사람은 없겠죠. 오래 걸리고 힘든 게 맞아요. 둘째,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답은 없다.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웨이트, 무게를 활용한 트레이닝, 훈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하죠.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답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정석은 존재하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줄여서 사레레라고 하죠. 이 사레레를 하는데 들고 있는 중량의 90%를 승모근으로 들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본 헬스장 트레이너가 이 회원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건 승모근 운동이지 삼각근은 하나도 쓰이지 않고 있네요. 그러자 이 회원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지금 승모근 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중량의 90%를 자신의 목표 근육인 승모근에다가 제대로 때려박고 고립을 아주 제대로 하면서 운동을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정석대로라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이 삼각근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이 맞아요. 그리고 승모근을 키우는 데는 사레레보다 슈러그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사레레를 이용해서 승모근을 운동한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원분이 승모근이 아닌 삼각근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었던 거지 여전히 틀린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은 분명 존재해요. 여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부상 위험이 크거나, 둘째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이 둘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방법은 가능한 지향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무게를 많이 치는 거? 고립을 잘하는 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한다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비대를 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스트렝스라든지 체형 교정, 재활, 체력 증진 등등. 그래서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방법과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 보시는 이분의 운동 목적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채공 시간을 느끼는 거라면 이분은 운동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겠죠. 넷째,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마법의 묘약이 아니다. 많은 헬스 초보자분들께서 단백질 보충제를 무슨 마법의 가루처럼 먹기만 하면 몸에 근육이 쫙쫙 잘 붙게 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백질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단어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식품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에는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유에서 추출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 단백질로 만들어진 싸고 먹기 간편하고 소화와 흡수가 빠른 단백질 보조식품, 딱 거기까지예요. 5번째, 근육의 분해와 근육의 합성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된다. 헬린이 시절에 저는 운동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동안만 근육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영양 섭취를 잘하면 근육이 잘 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운동 직후의 영양 섭취는 우리 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분해와 합성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잘하는 것, 특히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여러분은 근육의 주 재료인 단백질을 운동 직후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잘 공급해 주어야 몸에서 근육 합성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6번째, 운동 강도에 발전이 없다면 몸도 발전하지 않는다. 이건 어느 정도 웨이트를 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 웨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몸이 쑥쑥 굉장히 잘 커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운동을 해도 몸이 더 이상 잘 크지 않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근 2-3개월간의 자신의 운동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이 언제부터인지 매번 같은 무게, 같은 반복 횟수, 같은 세트 수로 운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본인이 운동하는 목적이 근비대가 아닌 건강이나 다이어트 이런 거라면 매번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육의 크기를 계속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도 계속 높아져야 해요. 무게를 올리던지 반복의 수를 늘리던지 휴식 시간을 줄이던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운동의 강도를 높여줘야 우리 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7번째, 양질의 영양 섭취는 양질의 운동이 선행되어야 빛을 발한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내용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많은 헬스 초보자분들이 자신의 몸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운동이 아닌 다른 영양이나 휴식에서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 운동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백질을 못 먹으면 죽는 사람 마냥 식사 때마다 강박 수준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고,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챙겨 먹는다는 영양제로 다 여러 개 사가지고 먹어보고, 잠도 무조건 하루 8시간 이상 자려고 낮잠도 자고 이랬는데, 운동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영양과 휴식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운동을 잘 하는 거예요. 비싼 소고기를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는다고 한들 양질의 운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싼 똥만 싸게 되는 것 뿐이에요. 8번째,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신력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이 정신력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웨이트를 하다 부상을 입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헬린이 시절에 웨이트를 하다 많이 다쳤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요령이나 기술 없이 정신력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요령이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고립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사실 운동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특히 웨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헬스 초보자분들의 경우 너무 무리하게 무게나 횟수에 욕심내지 않으시길 추천드릴게요. 9번째, 기본에 충실하자. 다양한 운동 방법과 새로운 루틴을 찾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제가 느끼기에 많은 헬스 초보자분들께서 다양한 운동 방법과 새로운 루틴을 찾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운동 방법과 새로운 루틴을 시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을 느끼는 거 물론 좋아요. 하지만 기본 루틴, 가슴이면 벤치프레스, 등이면 풀업이나 로우, 그리고 하체는 스쿼트, 이런 기본 루틴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몸을 만드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운동 방법을 찾는 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기본 운동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나 되돌아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10번째, 항상 자신의 노력을 돌아보자. 본인보다 몸이 더 좋은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유전적으로 타고났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물론 타고난 유전자는 분명 존재해요.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똑같이 영양 섭취와 휴식을 잘 해도 남들보다 몸이 쑥쑥 잘 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났든 아니든 누구나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별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몸이 더 좋은 누군가를 보았을 때 분명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유전자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 몸을 갖기 위해 나보다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멋진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10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팩트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중에 사실과는 다른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와는 또 다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상 조심하시고 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스터 황이었습니다.